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핫한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과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인도를 좋아해서 많이 공부도 했고 인도도 직접 가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인도 증시에 대해서 알기 전 인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인더스 문명, 즉 4대 문명의 발생지로 브라만 계급이 지배했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신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브라만 계급과 카스트 제도, 이것이 인도의 핵심입니다.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교가 지금의 힌두교가 되었다는 것,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 관습적으로 존재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인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1940년대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독립이 된 나라입니다.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을 했다면 과연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민지 후 인도는 간디와 네루의 정치로 통치를 하게 되었지만 전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나라의 내수를 신경 쓰고 조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많은 골칫거리를 겪었고 지금의 인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는 정치에 있어서 파가 나눠지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기가 아이러니하게 다른 나라의 2차 산업, 3차 산업의 혁명과 겹치기 시작하면서 많이 인도는 꼬이기도 합니다. 보통 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 3차 산업혁명인 IT 산업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인도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독립을 한 후 토지 개혁을 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탄한 성장 과정을 겪지 못한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의 경우만 보아도 독립을 한 후 미국이 강제로라도 토지 개혁을 해주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정립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주인도 온전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아오게 되면서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류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인도의 경우 식민지에서 독립, 카스트 제도의 해방 등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인하여 민주주의 서양이 너무너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토지 개혁을 실패하게 된 이유예요. 토지 개혁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너 이 땅 내놔, 이 땅 내놔 하면서 너 이거 하면서 세금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져가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토지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 토지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버리지도 않았고 인도의 땅이 무척이나 넓잖아요. 넓은 지리적 특성과 다양성, 인도의 무척이나 큰 다양성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이런 토지 개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는 정치적, 민주적, 독립적 등의 이 다양한 이유로 토지 개혁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1960년대, 1970년대를 보듯이 부패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더욱 토지 개혁은 미미하게 아주 천천히 진행이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계속 토지 개혁을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패티 클라크라는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겪으면서 시간을 써버렸고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온전하게 거치지 못하고 3차 산업으로 넘어들게 돼버립니다. 3차 산업이 시작되던 1990년대 미국에서 IT가 한창 붐이 되어 진행이 되면서 인도라는 나라는 미국이랑 시차가 12시간, 즉 지리적인 특성적인 이유로 미국인들이 잠을 잘 때 위탁을 맡겨서 하게 되는, 즉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잘 때 인도한테 너네 우리 일 대신하고 있어, 이런 거 말이에요. 왜? 인도가
인구수도 많고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IT 버블, IT 붐이 한창일 때 인도의 인건비를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인도는 아이러니하게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게 지금의 인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는 IT 강국이 아니라 IT 아웃소싱의 강국,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쩌면 맞습니다. 만약 인도가 토지개혁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어떤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고하게 알게 되어 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구매하여 이 땅으로 공장도 세우면서 제조업 기반을 확실하게 잡을 텐데, 공무원들의 부패와 위에 설명한 이유 등으로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엮여 제조업의 발달에 있어 많이 둔화된 상태로 IT 산업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2000년대 IT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미국의 인건비와 인도 내 인건비의 격차를 IT를 전공한 사람들은 다른 직군에 비해 좁힐 수 있게 되면서 인도에서 IT를 공부한 직업군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렇게 인재들은 더욱더 IT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조업 기반을 뛰어넘어 IT 산업으로 가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 패티 클라크라는 법칙이 중요할까요? 농업혁명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의 핵심은 바로 인력입니다. 사람이 직접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남성의 인건비가 더 비싼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인건비를 쓰자고, 여성비의 인건비를 쓰자고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게 걸쳐야 결국 남성과 여성의 인건비의 격차도 줄어들게 되고 여성의 인권도 올라가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농업혁명부터 남성의 인건비가 더 높게 측정이 되었어요. 왜? 남성이 몸집도 크고 힘을 잘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차 제조업 기반으로 가면서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고, 이렇게 인건비를 남성에게 많이 썼는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자들도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싼 인건비를 가진 남성을 쓸까요? 아니면은 저렴한 여성을 쓸까요? 이렇게 여성들을 일자리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성들도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일자리가 줄게 되면서 인건비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성의 인권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도는 거치지 못하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 인도의 인구수가 1위가 돼버리는 현상까지 만들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의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도의 증시는 왜 오를까요? 니프티 50, 섹센스 두 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으며, 니프티 50이나 센섹스 안에 있는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은 왜 이게 오를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니프티 50이나 센섹스의 경우 은행이나 제조업 기반으로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은행의 경우 투자로 돈을 버는 회사에 속하고, 제조업도 결국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인도의 경우 이전에 크지 못했던 성장성이 폭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될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리게 되면서 돈의 흐름은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결국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AI가 되기도 했지만 인도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인도가 증시가 오르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라고 한다면 증시라는 것이 결국 큰 흐름 속에 흘러갔고, 큰 흐름이 낙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거시적 상황을 해석하자면 인도가 투자를 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인도의 성장성은 아직 무궁무진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인도의 가장 불확실성인 카스트 제도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또 인도를 직접 가보면은 아직도 제조업들이 할 게 엄청 많구나 느껴지는 것을 보듯
건물들은 전부 낡아져 있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막 수도권 델리나 막 뉴델리나 가도 와, 이렇게 이런 곳이 어떻게 수도야? 할 정도이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IT 산업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있는데 지금은 IT 성장 속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조금 각광받지 못한 제조업독의 성장성이 쏠린다는 것만 봐도 돈의 가치는 그만큼 싸졌구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